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송, 전라남도 보송의 차밭입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전라남도 구석구석이라는 제 나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일주일간 전라남도를 다녀보고 놀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문화의 어머니가 전라남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보길도의 세연정, 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정원. 목포에 가면은 남농기념관 있죠. 미술. 또 이 차밭을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판소리 그 서편제가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나오면 참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면 음악, 또 선비정신, 문학이면 문학, 어느 한 분야 가릴 것 없이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의 산실이다. 이렇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요. 보성 차밭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차밭을 보면 이토록 아름답게 미적 감각을 가지고 차밭을 꾸민 곳은 없습니다. 참 전라남도 분들 그 옛날에 우리가 아직 먹고 살기 바쁜 때 나무 같은 데 신경도 안 쓸 때 담양 분들 보세요. 메타세콰이어 심어서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긴 참 전라남도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우수성이 곳곳에 배어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자, 이 시간에 차나무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고 합니다만은 그 중심에는 영국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옛날에 그 진시 황제가 불로불사약을 찾아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역사인데 그 불로의 불사약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쉽게 마실 수 있는 차죠. 차가 수천 년간 이렇게 발달해서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차로 이렇게 전달되어 왔는데요. 원래 그 영어로 tea라고 하는 것은 복건성에서 차를 tea라고 하지요. 예, 복건성의 그 발음 그대로 영어가 되어서 tea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중국 영상을 보시면은 중국은 4,500년 전에 이미 차 문화가 시작되었고요. 이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차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2,00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재배된 곳이죠. 이곳은 스촨성의 아안시의 몽정산 차밭이죠. 네. 그 사철 그 안개가 끼어 있고요. 강수량도 적절하고 햇볕도 잘 일조량도 좋고 그 다음에 일교차도 좋고요. 이렇게 여러 조건을 다 겸비한 이런 곳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차는요, 그 잎을 따가지고 잎을 사람이 하나 따는 게 또 특징이죠. 기계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딴 그 잎을 그 재우면은요, 우리가 사과를 깎아 놓으면 이렇게 색이 변하듯이 그것도 이제 산화 효소의 작용으로 해서 산화해가지고 적흑색이 되죠. 우리가 그 홍차를 블랙티라고 하죠. 그 색깔이 블랙에 가깝다 이런 얘기죠. 홍차. 한편 그 잎을 수확해가지고 산화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면은 초록색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녹차 해서 중국에서는 주로 녹차를 마시고 유럽에서는 홍차를 주로 마시는 이런 문화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원래 서구에서는요, 뭐 비단도 그렇습니다만 오리엔트 동양에서 뭐 온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그 문화가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왔건 인도에서 왔건. 그래서 차도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사회, 귀족사회에서 시작한 이 차 문화가 결국 영국에서는 애프터눈 티 파티라는 애프터눈 티라는 그런 사교 문화가 발생됐고 그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 것보다 먼저 아라비아 반도에서 들어온 커피가 이제 주로 이제 커피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남성들의 사교장이 되었다. 이런 그 문화가 생겨났죠. 사실 목화가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산업혁명에서 또 하나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 차입니다.
산업혁명으로 면직물만 양산된 것은 아니고요. 공업 노동자라는 새로운 신분이, 새로운 계급이 양산되었죠. 근데 이 자본가들은 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여러 가지 병도 많았고 균도 많았던 때라 겁이 나서 이 음료수로 맥주나 이 알코올을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시게 하다 보니까 생산성의 차질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러던 차에 고민하던 차에 홍차가 들어와서 홍차는 그야말로 항균 성분도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머리도 맑게 하고 잠도 쫓아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성맞춤이어서 노동 효율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차가 또 하나 이제 세계 역사를 바꾼 그 사건은 독립전쟁이죠. 우리가 다 아는 보스턴 티파티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차를 마시고 싶은데 그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국고가 고갈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높여서 차를 미국에 많이 팔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너무 높은 세금을 내기 억울하니까 네덜란드에서 차를 밀수를 했지요. 근데 영국의 힘으로 압력으로 이렇게 차를 판매하려고 보스턴 앞바다에 차를 가득 싣고 들어온 그 배를 그 미국 사람들이 인디언으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그 배에 실려있던 차를 몽땅 바다에 내 던져버린 것이 우리가 잘 아는 1773년에 보스턴 티파티라는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그 독립전쟁으로 이어졌고요. 이 독립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독립전쟁은 북부에서 발단되었죠. 남부는 목화를 길러서 영국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독립전쟁이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이 독립전쟁이 결국은 남북전쟁으로 이어지는 말았던 것이죠. 자, 그 차가 세계 역사에 또 바꾼 또 하나의 사건은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이죠. 영국이 중국에서 그 많은 차를 들어오다 보니까 그 대금으로 지불하는 은화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는요, 인도의 주 산업이 면직물 아닙니까? 근데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을 기계화로 영국에서 생산해 버리니까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붕괴돼서 인도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던 차에 하나의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자 인도에서 아편을 양귀비를 길러가지고 아편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는 그 홍차를 들여오고 이러면 좋게 인도 경제도 살리고 우리는 음화도 절약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아편을 팔게 된 거죠. 예. 근데 정말 그때까지는 잠자는 사자라고 알려졌던 청나라가, 예, 영국과의 전쟁에서 무참히 쉽게 무너졌죠. 아편전쟁으로 패배하게 되어서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동양의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가 이렇게 국제적인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인도 홍차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혁명으로 면직물을 그때까지 주산업이었던 인도의 면직물이 맨체스터 중심의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다 빼앗겨버리고 정말 붕괴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홍차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홍차가 등장해서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런 홍차를 해서 중국에서 들여오던 것을 이제 인도에서 들여오게 이렇게 된 겁니다. 중국종과 인도종이 다른 것은 중국종은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적응하도록 되어서 잎이 이제 작습니다. 그런데 인도종은 좀 이제 온도가 높은 데서 하다 보니까 아열대성 기후다 보니까 아열대성 기후, 열대성 기후에는 잎이 큰 식물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잎이 큰 것은 역시 광합성에 유리하죠. 햇빛이 강하고 햇빛
광합성에 유리하니까 잎이 큰 건데, 잎이 큰 이유는 그 열대지방은 워낙에 그 벌레들이 많아서 잎을 다 갉아먹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이렇게 잎을 크게 하는데, 그 크게 하면서도 그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방어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워낙 번뇌가 많으니까 카페인 함량을, 그러니까 중국종보다 인도종이 그렇게 그 카페인 함량이 높다 이거. 예, 그 녹차는 아미노산인 지미 성분 즉 감칠맛을 즐기는 그런 음료고요. 카페인의 쓴맛을 즐기는 것은 홍차입니다. 그러니까 홍차와 녹차는 근본적으로 그 구분이 되는 거죠. 예, 그 카페인의 마력은 정말 대단한 거죠. 독립전쟁, 아편전쟁,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원인이었습니다만은, 카페인은 알카로이드란 독성 물질이 일종의 곤충이나 그 이런 그 새들의 식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 물질을 만든 거죠. 화학 구조는 니코틴이나 몰핀과 유사하여 신경을 흥분시키고요.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 잠도 이제 잘 안 오게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약과 독은 종이 한 장 차이죠. 예. 그 카페인은 신경계의 그 유독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카페인을 그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 카페인이라는 독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을 매료시켜 왔고요. 차는 또 더불어서 그 우리 인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